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383만 3,54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1만 6,366명, 완치 332만 1,598명으로 집계되어 3.0%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만 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매일 1,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타국가 대비 많은 사망자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지난 몇 주간의 코로나 데이터 일부가 보건부 시스템에 입력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며칠간 이례적으로 높은 사망자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몇 주간 사망자 수치가 급증한 것이 주로 중부자바, 동부자바, 서부자바 등에서 보고된 수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업데이트가 늦어진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의 급증으로 데이터량이 크게 늘어났으나 처리 인력이 부족하여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향후 2주간 발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일시적으로 사망자 수를 무시하고 연석회의를 진행할 것이며 향후 데이터가 정리된 후 다시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연석회의는 방역정책과 수준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자카르타 경찰청은 자카르타 인구의 95.5%가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이로써 집단 면역을 위해 인구의 70%에게 접종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카르타는 현재 백신 접종 가속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주정부와 군경이 협력하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대변인은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대규모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900개 커뮤니티 단위에 687개의 백신 부스를 제공하여 진행되었으며 자카르타를 통해 습득된 경험과 노하우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 지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부 술라웨시에서는 대형 선박을 격리한 증상의 코로나 환자를 위한 격리센터로 전환하였습니다. 해당 지역 방역당국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가격리자 위치 파악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800개 이상의 병상이 설치되었으며 60명의 의료진이 교대로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선상에서 운동이나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자가격리보다 좋고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에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12일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집계되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다시 엄중한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으로 백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일본은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델타 변이에 맞서 백신 접종자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다시 권고하고 있는데 2달 전에는 벗어도 된다고 했다가 방침을 바꾸면서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과 영국도 비슷한 상황이라 사태 타개를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 각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바이러스 대응의 양상이 달라졌으며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워낙 강력해서 기존의 코로나와는 사실상 다른 질병으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각국은 방역정책을 다시 강화하고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부스터샷 접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델타 변이에 효과가 있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 경기 회복의 복병이 되리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2분기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 내 델타 변이 확산은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불투명성은 여전히 높으며 경기 하향 위험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하며 델타 변이 확산은 이미 아시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끌어내리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표들은 이미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동이 줄고 있으며 항공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글 이동 데이터에 기반한 결과 사람들의 업무와 소매 관련 활동은 점차 느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호주도 대도시 중심으로 경제 봉쇄에 나섰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6월 53.5에서 7월 40.1로 급락해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주요 제조업 국가들의 지표들도 위축되었습니다. HSBC는 바이러스의 즉각적인 위협이 몇 달 안에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의 경제적 영향은 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례 없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3분기 경제 회복세가 하락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4분기에 국내 총생산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4분기에 사회활동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3분기에는 정부의 자원을 바이러스 차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5.4%로 낮췄지만 4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5.9%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 국내 총생산 성장은 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무부 장관은 3분기 가계소비가 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각종 경제 지표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도 최근 델타 변종으로 타격을 받고 있어 국내 총생산 성장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부동산 가격이 2분기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3분기에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49%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지난 분기보다 높지만 전년 대비 낮은 수치였으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대비 0.2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50억 루피아 미만 신축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은행은 KB부코핀은행에 지분율 67%에 해당하는 증자대금 4천억 원 한도로 증자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증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기회 삼아 향후 인도네시아 상황 호전 시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베스트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부코핀은행의 지분 67%를 확보하여 최대 주주 지위 취득 및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은행명을 KB부코핀으로 변경하고 BTS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B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의 115개 상업은행 중 자산 규모 순위 19위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 중 가장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B부코핀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510개 네트워크와 832개의 ATM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미래 잠재 역량도 풍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이번 증자는 경영 정상화 전략의 핵심 축인 신규 고객군 확보, 자산 양질화, IT 인프라 개선 및 디지털 뱅크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인도네시아 해외투자유관, 정부 부처 및 금융감독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카르타에 주재 중인 나이지리아 영사가 현지 이민국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잉 진압한 것이어서 양국의 외교 관계에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이민국 직원들은 불법 이민자 수색 중 해당 영사에게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신분증이 없던 영사는 나이지리아 외교관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민국 직원들은 이를 듣지 않고 무력으로 제압 후 차에 태웠습니다.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습니다. 이민국의 한 직원이 영사의 머리를 뒷좌석에 밀어붙여 제압한 후 계속 누르고 이 과정에서 영사는 숨을 쉴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나이지리아 정부는 상대국 대사를 조치해 항의하고 인도네시아 주재 나이지리아 대사도 불러들여 외교 관계까지 재검토키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해당 외교관이 먼저 신분증 요구에 불응한 채 단속 반환을 깨무는 등 공격을 가했다는 해명과 함께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단독으로 발생한 것으로 외교 관계에 관한 비협약 준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화산인 무라피 화산이 3일 연속 분화해 산 정상에서 3km까지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중부자바, 북자카르타 인근 무라피 화산이 2번 각각 3km 가까이 화산재를 분출했습니다. 무라피 화산은 지난 8일 7차례에 걸쳐 분화했고 9일에도 3차례에 걸쳐 분화해 용암과 화산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족자카르타의 화산지진관찰센터장은
8일부터 무라피 화산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용암돔이 부분적으로 붕괴했다며 분화가 며칠간 지속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난당국은 무라피 화산의 경보 단계를 작년 11월 4단계 중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린 뒤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참고로 무라피 화산은 인도네시아의 활화산 120여 개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화산으로 1930년 폭발에 1300명이 사망했고 2010년 10월에도 대폭발로 3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마트라의 한 농부가 SNS를 통해 토끼를 판매하려 사진을 올렸습니다. 검은 줄무늬에 해당 토끼는 폭우로 범람한 강 옆에서 농부에게 발견돼 목숨을 구했는데 알고 보니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토끼로 유명한 수마트라 줄무늬 토끼였습니다. 몸길이 약 40cm에 주로 수마트라 섬의 산맥에 살며 산 밑이나 낀 언덕에서 주로 발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귀종 토끼를 알아보지 못한 농부는 SNS를 통해 판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을 8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희귀종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토끼는 국립공원 측에서 구조하여 잘 보호하다가 적절한 서식지에 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